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레인지해줍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들이 있죠. 남들보다 조금 더 평범한 일상에서 잘하는 거요. 그것들을 조금만 다듬어서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속한 조직에 도움이 되면 우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면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것을 줄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업무와 팀의 업무 성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것이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준비되고 또 세팅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조직 생활에서의 인간관계와 기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조직에서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시진 않잖아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조금 사치에 가깝거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관계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업무적으로 가깝고 친하더라도 회사를 벗어나시면 여러분들 주위의 동료분들은 자연스럽게 수증기처럼 증발할 겁니다. 원래 친구였거나 혹은 가까운 친구가 돼서 사적 관계가 된 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관계로 합쳐진 그 사회적 관계는 그 결속력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까지니까 가끔씩 그것이 느슨해지거나 없어지더라도 마음에 새기지 마셨으면 하는 거죠. 그렇다고 냉철하게 모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한 개인 또는 그 동료분들에 대한 그 친분으로서의 기여가 아닌 기여의 포인트와 방향성을 속한 조직이나 그 사회로 설정하실 때 여러분들의 시야는 자연스럽게 넓어지실 것이고 그 기여라는 마음가짐 자체가 업무적 윤리를 준수하고 또 그 시대 정신에 맞고 트렌드에 맞는 기여의 형식을 생각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또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면 개인 간의 관계는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포인트에서입니다. 감정적이고 단기적인 시야에서 모두가 서로 너무나 다른 가운데 각각의 개인적인 관계들을 충실히 하려고 그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고 또 소모되어 버리는데 얽매이지 마시고 그 좀 더 중장기적으로 그 조직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행법을 찾음으로써 각각의 서로 다른 개인 관계를 좋게 하고 또 그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높이시라고 사고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지역 사회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으로 통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는 자격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업무 환경에서는 수십 개국의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는데 문화도 언어도 모두 다른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우리가 결코 그들과 한 번에 그 2, 3년 걸리는 프로젝트 수행 환경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면 개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의 해외 생활과 글로벌 업무 환경에서 몸으로 직접 체득한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에 목매지 않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굳이 애를 써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시거나 그것을 하지 못해서 마음을 쓰는 그곳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당장 친한 관계보다는 사회에서 만난 분들을 10년에서 15년 이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신뢰로 관계를 유지하신 그 동료분들이 나중에 훨씬 더 값진 관계로 다가올 거니까요. 또 그마저도 없어져도 그만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과 잘 지내시면 되고 또 그렇게 사회에서 훈련된 관계로 어떤 사회로 가시던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실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되시고 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커리어 여정에서 큰 짐 중에 하나를 덜어내신 거기 때문에 비로소 조직 생활에서 필요한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업무 성과에 대해서 집중해 볼 수 있는 양질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팀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 이상으로 혼자 뭔가를 만들어서 잘 해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신다면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매출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수익 구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선 주어진 예산과 기한이라는 것이 있죠. 그 주어진 예산과 일정 기한 내에서 최선의 효율로 또 최고의 결과물을 낼 때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또 더 큰 기회가 주어지지, 혼자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것이 회사가 목표하던 것과 다른 것이 나오면 그것은 회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업무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고 되돌아보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무엇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역량 바뀐 것은 어느 팀 혹은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그 도움을 바로 여러분 사수, 선배, 상사분께 요청하셔서 협업을 이끌어내서 일이 돌아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신 분들일수록 실수를 하시기가 쉬운 것이, 혹은 한국 같으면 대리에서 과장에서 차장 이상으로 가실 때 실수하시기 쉬운 것이 혼자의 역량으로 일을 해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성과가 아니라 팀 단위의 역량과 자원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서 주어진 기간과 예산 내에서 성취한 업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뛰어다니시고 또 협력을 구하러 다니시는 동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목격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선배, 상사분들께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가장 열심히 보시고 흐뭇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조직생활, 또 프로젝트 수행 시의 그런 여러분들의 책임은 주어진 기간과 예산 내에서 해당 업무를 완수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것을 혼자 해내서 완벽 무결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완수되도록 여러분과 팀의 협업을 모두 합쳐서 조율하고 성과를 창출시키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업을 이끌어내시려면 남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이 먼저 움직이면 안 되고, 그 업무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상대나 팀을 설득해서 그 사람과 그 팀이 가진 역량과 또 집단 지성, 즉 리소스를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이런 자의식에서 벗어나시려면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친밀한 관계와 친구 같은 사람들이 협업 관계에 있으면 그 관계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고 부탁과 요청을 하고 해야 할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관계를 상하게 하지 않을지가 먼저 고려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 퍼포먼스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회적 관계에서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있어서 조직 생활이 매끄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업무 성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 없이 조직 생활에서 관계에서 자유로워지시고 마음의 짐이 덜어지시면 오로지 업무 성과를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가장 귀중한 자원, 즉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러한 고민에 쏟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 시에 잡다한 노이즈만 없어져도요, 자연스레 업무에서 실수가 줄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가져오셨던 조직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그런 그 번뇌에서 벗어나셔서 머리가 맑아진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업무 성과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것은 효율화와 최적화를 더욱 생각하시면서 그런 그 큰 무리 없이 주어진 기한을 더 짧게 가져가시거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마저도 찾으실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절차나 그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여러분 상사분들이 그 위의 상사에게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내는지를 어필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상사를 여러분들이 가장 든든한 우호군으로 두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호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 능력과 자원을 여러분 상사는 언제든지 소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가 자신의 상사에게 잘 보고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개선된 업무를 어필하게 해준 여러분들이 있을 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과 더불어 이렇게 소환해낼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질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업무 성과는 회사라는 조직에서 더 빛날 수밖에 없겠죠. 그 차별화된 업무 성과에서 비로소 여러분들은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게 되는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팀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에 기여하는 것이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 동료분들께 관계에 대한 큰 미련 없이 자유롭게 업무적 요청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상사의 도움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자원의 확보에 도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사분들을 활용하시는 것은 되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게임에서 폭탄 버튼 누르듯이 쓰시는 것이 좋지 계속해서 그 폭탄 버튼 누르면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중독되면 여러분의 자생적인 자원 소환 역량이 어느 순간 발전을 멈추겠죠. 팀플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 주위의 동료와 팀이 가진 역량을 합쳐서 중간 규모 혹은 대규모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겠죠. 그러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지원해줄 든든한 우군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러한 우군들을 가지려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스스럼 없이 망설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의식에 빠지면 어떻게든 그 큰 업무를 혼자 해내고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시려고 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팀원으로서 혹은 최소한 과장급에서 어떻게든 혼자 일을 쳐낼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어려워지는 것을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되고 또 업무에서 필요한 이 말을 어떻게 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곳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사람들 간의 예의를 지키고 동료들 간의 존중이 있는 한 여러분들의 필요한 업무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든 입 밖으로 꺼내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을 설득해서 협력을 얻어내실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가 도움을 요청하면 가용한 자원 내에서 또 최대한 도와주십시오. 최대한 도와줬는데 여러분들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 그럼 바로 잊어버리시고 가슴에 새기지 마십시오. 도와드렸는데 까먹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도와주지 않을 동료면 어차피 회사 나가고 나면 수증기처럼 증발할 사람입니다. 왜 거기에 여러분들이 귀중한 마음을 쏟으십니까? 놓아버리십시오. 그것보단 도와주는 동안도 도와주는 기술도 덤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할 방법도 추가로 더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직 생활이 더 편해지고 여러분 성과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이른바 선순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에서 흔히 가지고 계시기 쉬울 어려움, 즉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생기시려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속하신 조직이나 사회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책임과
역할, 업무 성과를 높이는 법, 팀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을 연구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